안녕하세요. 도미미TV입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곧 3,000명이 되겠네요 라고 했는데 2주 영상 안 올린 2주 사이에 벌써 4,000명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곧 5,000명이 되면 이벤트를 한번 가야겠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을지 구독하시고 꾸준히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참여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제가 최근에 여러가지 새로운 영양제를 구매해서 좀 먹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온갖 영양제를 다 먹어도 효과를 잘 못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호르몬이 막 너를 찌시는 분들, 그리고 디톡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끄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양제는 바로 이게 뭐냐고요? 이거는 바로 요오드라는 영양제입니다. 보통 이제 종합 비타민에도 소량 들어가 있는 성분이기도 하고 다들 알고 계시듯이 해조류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제 채널 효자 영상 중에 하나인 호르몬 관련 영상이 있는데 그게 어디 추천 영상에 떴나봐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조금 힘들긴 한데 답변을 제가 달아드리다가 호르몬 검사한 자료를 이제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호르몬 검사지에 보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에 대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뭔지 궁금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다가 요오드라는 성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요오드는 할로겐 원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몸속에서 쓰이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제 쓰인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여성 호르몬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호르몬 검사할 때 이제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검사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높다는 거는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빨리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으라고 갑상선을 계속 자극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보통 갑상선 기능 저하인 경우가 되게 많겠죠.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호르몬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아마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높은 케이스인 경우고요. 반대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이제 낮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의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들을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느낌상 해당되는 증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탈모, 무기력, 피부 건조, 근육통, 그 다음에 추위를 많이 탄다거나 체온 이제 저하, 그리고 피로, 그다음 식욕 부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먹는데 살이 막 계속 찐다거나, 그 다음에 잘 부서지는 손, 발톱, 그리고 월경 장애, 변비 등의 증상이 있고 이제 또 아토피나 천식 같은 자가 면역 질환, 혹은 암 유발까지도 언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계속 피부 상태가 좋다가 최근에 갑자기 막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피부가 되게 약간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이 좀 심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지? 유황도 제때제때 잘 챙겨 먹고 피부 관련 영양제도 열심히 먹고 하는데 피부가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건조하고 이제 허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근육통이 좀 심해지고 날씨는 이제 여기 호주는 점점 이제 봄에서 여름이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근데도 약간 날씨가 추워서 추위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몸속이 약간 으슬으슬한 거 있잖아요. 바람 드는 것도 너무 싫고 그래서 다들 안 춥다고 하는데 저만 약간 추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손발이랑 배가 항상 차고 자도 피곤하고 게다가 제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별로 많이 먹지도 않거든요. 1일 1식? 1일 2식 하는데 양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한데도 살이 안 빠져요. 배가 계속 나온다고.
이게 나이살이라서 그런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사가 약간 저하돼서 나이살이 군살이 붙는 거는 맞기는 한데 유독 심각하게 배 주변으로 조금 살이 많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들을 보니까 왠지 다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왜 사람이 이런 걸 보면 어머 이거 완전 내 얘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면서 사실 좀 약간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식습관도 특별히 나쁘게 먹는 것도 아니고 막 근데 계속 살은 찌고 피곤하기도 하고 한 이유가 뭘까 하다가 이제 이 갑상선 기능 저하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의 초기 단계인가 하면서 이제 셀프 진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양제 서치에 들어갔죠 또.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 그리고 과도한 다이어트. 근데 뭐 스트레스는 사실 모든 사람이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게에서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기는 하긴 하지만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통 대부분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고 그 전에도 스트레스를 안 받았던 건 아니니까 이거는 둘째 치고 다이어트를 딱히 한다고 제가 뭐 식사를 엄청 줄이거나 뭐 원푸드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요오드 섭취 부족 및 불소, 염소, 불음 같은 할로겐족 원소 중독증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등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불소, 염소, 불음의 중독 케이스인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요오드 섭취도 적기도 하고 요즘에 호주에 이제 와서 오래 지내면서 사실상 한국에서만큼 해조류를 먹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미역국을 끓여 먹지 않는 이상에는 딱히 요오드를 섭취할 일이 없다고 해야 되죠. 그리고 호주에서는 수돗물을 그냥 마셔요. 식당에서도 그냥 수돗물을 주고 저도 집에서도 그냥 수돗물 받아서 먹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수돗물에 보통 소독을 하기 위해서 염소하고 불소를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염소랑 불소 섭취도 되게 늘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치약에도 불소가 많이 들어있죠. 요즘에는 이제 불소 없는 치약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싼 거 위주로 골라서 사서 쓰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치약에서도 불소 섭취를 많이 했지 싶습니다. 그리고 브롬이라는 할로겐족 원소가 있는데 플라스틱이 있는 곳이라면 없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플라스틱이 연소가 되는 것을 지연시키게 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게 브롬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 자동차, 새로 뽑은 자동차에 특히나 브롬이 많이 방출된다고 해요. 그 대시보드나 뭐 카시트 그런 데들 전부 브롬이 엄청 많이 첨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새로 산 소파 같은 거. 어쨌든 그리고 밀가루에도 브롬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빵이나 뭐 파스타, 밀가루 종류 음식 많이 드시는 분들은 특히나 브롬 중독을 약간 좀 의심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브롬이랑 염소, 불소 중독이 요오드 결핍을 불러오냐면 같은 할로겐족 원소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같이 이렇게 몸속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오드는 적게 먹고 브롬이랑 불소, 염소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요오드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차지를 하고 들어가서 요오드를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내에 요오드 결핍이 일어나는 거죠. 요오드 결핍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병들은 이제 유방암, 갑상선암, 난소암, 그리고 자궁암, 전립선암, 자가 면역 갑상선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 섬유낭종 유방 질환, 만성 피로, 섬유 근육통 등등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성 호르몬이 문제라고 치부했던 여성 질병들 대부분이 요오드 결핍에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호르몬 관련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이제 여성 호르몬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갑상선이 문제인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갑상선, 그 다음에 뭐 여성 호르몬, 부신 이런 것들이 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문제가 되면 나머지들도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오드가 1일 권장량이라고 알려진 양은 0.15mg이라고 합니다. 되게 적죠. 근데 이게 체내 전체에 필요한 양이 아니라 딱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생산하기 위한 최소량이라고 해요. 최소량. 그래서 요오드가 갑상선뿐만 아니라 그 유방,
난소, 전립선, 위, 뭐 장 등등의 여러 곳에 엄청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한국은 해조류를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요오드 결핍인 사람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검사를 해봤을 때. 게다가 브롬 중독인 경우는 거의 80, 90% 이상이고요. 미역국 한 그릇에만 1mg 이상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권장량이 0.15mg이면 이미 10배 가까이를 섭취하고 있다는데 왜 요오드 결핍이 생기는 걸까요? 이 얘기는 0.15mg은 몸속에서 정말 택도 없이 부족한 양이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한국인이 보통 이제 해조류를 많이 먹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1에서 4mg 정도를 하루에 섭취를 한다고 해요. 그래도 갑상선 질환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만약에 요오드를 과량으로 섭취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면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하루에 보통 8에서 15mg 정도를 먹는데요, 요오드를. 그만큼 해조류를 엄청 많이 섭취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일본은 갑상선 질환 및 장기에 이제 요오드 부족으로 생기는 그런 각종 질환들이 현저히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엄청 낮다고 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요오드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0.15mg은 진짜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만들기 위한 최소 요구 조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몸속 구석구석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요오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 해조류를 가급적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오드, 지금 요즘 최근에 이제 요오드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루 적정 섭취량은 12.5mg 이상에서 최대 50mg까지를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오드를 드실 때는 요오드 화물 그리고 요오드 두 가지가 혼합된 제품의 형태를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근데 비율은 요오드 화물이 7.5, 요오드 5의 비율로 해서 총 12.5mg의 비율이 좋습니다. 함량은 최소 12.5mg 이상인 것으로 고르세요. 보통은 근데 다 한 알에 12.5mg짜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처방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요오드를 고용량 복용법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안전하다 아니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전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드시면 갑상선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가 판단하에 먹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시도를 해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딱히 책임을 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용량 복용이 우려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알아보시고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본인이 이걸 먹어도 되겠다고 판단이 섰을 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드세요. 어쨌든 그래서 초반에 2, 3주 정도는 12.5mg으로 시작을 해서 크게 명현 반응이 없으면 25mg에서 최대 50mg까지 복용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이렇게 해서 총 4알 50mg을 복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대 초반 2주 정도에는 그 몸속 세포에 들어있던 브롬들이 이제 요오드에 밀려서 혈액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독소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눈꺼풀 떨림 현상이나 그 다음에 뭐 머리가 멍하다거나 두통, 그리고 뭐 근육통이라든지 전신 피로감, 그 다음에 뭐 피부 발진 뭐 등등의 명현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브롬이 모두 빠져나가고 나면 어느 정도 그 증상들은 사라진다고 하고요. 대부분 2, 3주 정도면 그 해독 과정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해독 과정이 끝나고 나면 12.5mg 정도로 그냥 용량을 낮춰서 그냥 꾸준히 하루에 하나 정도를 복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명현 반응이 너무 심해서 조금 힘드신 분들은 그 천일염을 4분의 1 티스푼 정도를 물 한 컵에 타가지고 마시고 그 뒤로 이제 물을 계속 마셔주시면 약간 그 명현 반응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심각하게 명현 반응이 없었어요. 눈꺼풀 떨림이랑 근육통 정도? 그래서 따로 소금물을 먹지는 않았고요. 평소에 그런 이제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항산화제를 제가 좀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크게 명현 반응을 많이 겪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오드가 체내에서 이용되고 나면 과산화수소가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항산화 제품들을 함께 드셔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오드를 드시면서 꼭 같이 드셔주셔야 하는 영양 성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아연이랑 셀레늄 두 가지는 꼭 필수로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 중에 하나인 T4 호르몬을 T3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요오드를 드시면서 셀레늄을 같이 복용해 주시면 이제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하루에 보통 200 마이크로그램 0.2mg 정도 복용을 하시면 적당하다고 보고요. 대부분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그 안에 적정한 함량의 셀레늄이 들어있어요. 대부분. 근데 자기가 복용하시는 종합 비타민을 체크를 해보시고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뭐 추가 복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브라질너트나 이런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보조적으로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연도 T3 호르몬의 수치를 높여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보충을 해주셔야 하고 아연은 기본적으로 필수 영양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A나 철분 결핍도 요오드 결핍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종합 비타민 꼭 챙겨 드시고 철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철분도 추가로 복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타민 C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제가 뭐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 중에 하나로 꼽았죠. 이것들도 요오드를 드시면서 같이 드셔주시면 시너지가 있는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제품은 요 아이오도랄이라는 그 요오드 제품이고요. 이게 지금 딱 그 적당한 그 비율, 요오드 화물 그리고 요오드 이렇게 두 개가 적절하게 비율이 들어있는 제품이고 12.5mg 함량입니다. 이게 포커싱이 안 잡혀요. 아무튼 이게 알약이 되게 조그매서 먹기는 편해요. 한 알에 12.5mg이니까 저는 하루에 4알을 먹고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적정하게 용량을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90알짜리인데 통이 되게 조그맣죠. 가격이 싸진 않아요. 한 3만 얼마인가 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를 지금 반 정도 먹었는데 한 제가 2주 정도 먹었거든요. 다 먹고 나면 아마 180알짜리 제일 큰 용량을 사서 계속 꾸준히 먹을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금 2주 좀 넘게 먹고 있고 특별한 심각한 명현 반응은 크게 못 느꼈고 눈떨림이 좀 있었어요. 심하게. 그리고 여드름이 났습니다. 뭐만 하면 여드름이 나네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근육통이 좀 있었고 다리 근육통은 아직 조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까지 원래 다리가 아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잘 때마다 다리가 좀 쑤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요오드 먹기 전에 급격한 피부 건조함으로 가려움이 좀 심했는데 건조함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황을 다시 굉장히 열심히 먹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머리카락이 안 빠집니다. 제가 지금 딤을 먹고 부작용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졌었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탈모에 좋다는 거 이거저거 막 다 해봤어요. 탈모 샴푸도 써보고 그 다음에 뭐 철분 부족이면 또 탈모가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철분도 먹어보고 아연도 먹어보고 뭐 헤어 앤 스킨 앤 네일 이런 것도 먹어보고 막 다 했는데 딱히 크게 막 눈에 띄게 머리가 막 자라난다거나 막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먹으면서 머리를 감을 때 현저하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줄어든 거를 느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머리 감으면 손가락에 막 한 4-5가닥씩 막 이렇게 뭉태기로 떨어져서 나오는 게 보였는데 요즘에는 뭐 손가락에 걸려서 나오는 게 없는 느낌? 그래서 아마 이대로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머리가 조금 더 다시 나지 않을까요? 원래 근데 머리 숱이 너무 적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더 머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차가운 게 좀 줄어들었어요. 물론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체감상 일단은 체온이 좀 올라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플라시보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좀 꾸준히 더 먹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 먹고 한 통을 더 먹어보고 생각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아무래도 개선이 된다면 여성 호르몬 및 부신 관련 호르몬들도 같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피로함도 많이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건강은 한 군데만 딱 개선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이거 먹으면 여드름 없어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몸속은 진짜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내가 이거 하나만 탁 먹어서 여드름이 싹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사실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드름 나는 원인들도 진짜 많고 해서 그냥 여드름 여드름 나는데 뭐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전 진짜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 그런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사실 약간 답장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최대한 다 답장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댓글에도 제가 여러 가지 답장을 많이 남겨놨으니까 댓글을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도 좀 꼼꼼히 봐주시고 댓글도 좀 꼼꼼히 보시면 저한테 질문을 하지 않으셔도 원하시는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항진도 요오드 결핍증 때문에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이든 저하증이든 일단 몸속에 있는 그 할로겐 독소들을 빼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요오드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를 드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꼭 드셔라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는 없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셔서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닥터 진호라는 유튜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유튜브 있는데 거기서 약간 요오드에 대한 내용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은 지난번 제가 크릴오일 편에 이어서 오메가 3, 6, 9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까 생각 중입니다. 기다려주세요.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저는 유튜버가 아니라서 참 힘드네요. 그럼 또 만날 때까지 안녕.